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밤에 전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장용진입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인데 참 요즘 불금은 그냥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불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다음날, 우리 토요일날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전투 준비를 위해 하루를 지내는 어쩌면 그런 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밤 꼭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 켰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욜로레이오님 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신풍님 오셨네요. 예. 오늘 이수진 의원님 뵙고 오셨다고요? 아마 그 동작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셔서 놀랐다고요. 예, 이수진 의원님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예, 약간 좀 어눌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물쭈물 거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그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너무나도 솔직한 발언. 이게 그 이수진 의원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라든지 수박들 꼭꼭 집어주시는 거 보면은 속이 시원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가끔씩 이수진 의원님께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연락 드릴 때마다 기대 이상의 늘 성과를 얻어오기 때문에 늘 기대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벌써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제 방송에 오늘 주제로 내세운 게 SBS 너네는 언론 자유 운운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였는데요. 자, 오늘 요 얘기를 제가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자, 정정님, 윤가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생기는 듯. 콜라 사이다님, SBS 한동훈 언론 집단 정말 웃겨요 하셨네요. 예. 웬즈데이님,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 맞습니다. 동작 이수진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고요. 비례대표에도 이수진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은 노동운동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또 지금 백일홍님, 정정님, 진홍바람님, 박영환님, JIY님, 어쩔님, 흰둥이님, 김환율님, 투율님 이렇게 오셨고요. 가족님, 미강님 오셨고요. 랑맨TV 들어오셨네요. 네. 예, 랑맨TV님, 항상 이렇게 이 방송 자주 와주셔가지고, 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어떤 주제들을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윤석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새끼 바이든 쪽팔리고 하는 게 다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자,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놓고 MBC를 비난했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꼭 집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헌법수호 운운했는데 지가 뭔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헌법을 짓밟고 있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인데 당황스럽네요. 역시 검찰이라는 족속은 지들만 정의이고 지들이 하는 게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들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괜찮고 남들이 하는 거는 조금만 거슬려도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희한하고 독선적인 인간들이 바로 MBC가 바로 검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놀랍습니다.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이 저렇구나, 우리나라 검찰의 머릿속이 저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서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동훈의 어투나 화법이 알고 봤더니 윤석열을 뺏긴 거였구나. 한동훈의 화법이나 말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할 억지를 쓰죠.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 진영한테
여러 가지 모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냅니다. 가짜뉴스와 거짓말, 해코지, 모함의 표상 같은 자가 바로 한동훈인데 오히려 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펄쩍거리니까 우리는 모두 어처구니가 없죠. 기가 막히는 거죠. 야, 저렇게 막 나가나 싶은데 예, 그렇게 막 나가는 게 한동훈이고 검찰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준 것이 윤석열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사라져야 할 집단이 그야말로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윤석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하나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SBS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특히 SBS를 꼭 집어서 너네는 언론 자유 운운하지 마.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이유. 네. 지금 언론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는 언론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MBC와 관련돼 가지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그 전국 언론노조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언론노조 위원장이 사실은 SBS 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SBS 기자협회장이 제가 알기로 임찬종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무슨 언론 자유를 운운해. 그죠? SBS가 지금 윤석열을 가장 뒷받침 많이 해준 언론사들 중에 대표적인 데가 아닌가 싶어요.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걔네들이 원래 내놓은 놈들이고 근데 SBS 방송 3사 중에서는 정말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윤석열을 빨아주기에 바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아니 검사일 때부터 그렇게 윤석열을 두둔하기 빨아주기 바쁘더니 요새는 정말 눈꼴 시려워서 죽겠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바이든 이 새끼 이 파문이 일었을 때 가장 먼저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 라는 식으로 심지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하더라. 자,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보도해 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에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발뺌할 수 있는 계기를 해준 어떻게 보자면은 발뺌을 하라고 거리를 만들어준 빌미를 만들어준 게 바로 SBS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언론 자유 운운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는 니들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저렇게 못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언론 자유가 어떻다고라? 아이고 참.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스럽다는 뜻에서 야 니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빈살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요.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이 엄청난 치적을 남긴 것처럼 40조 중동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2의 중동붐 그거 분다 하는 그 제2의 중동붐 대체 언제 부는 겁니까? 10년 전부터 이명박 때부터 제2의 중동붐 하더니 아직까지 안 불고 있는 그 중동붐 왜 안 부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게다가 빈살만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선물은 비행기에 놔두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선물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인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내가 비행기에 놔두고 왔어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 니네들한테 줄 선물 실은 없어 라는 말로도 들리면 대단히 중의적인 화법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즉 선물? 그거 비행기 놔두고 왔어. 비행기 와서 가지고 갈래?
라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비행기 앞까지 이 빈살만을 배웅하고 왔어요. 정말 빈살만이 줄 선물을 비행기에 놔두고 왔으면 그때 좋겠죠. 자, 그런데 비행기에 놔두고 왔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입 싹 닫고 간 건 뭘 말한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표현, 실은 내가 한국에 줄 선물 없어, 미안해, 이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대접받을 거 실컷 받아놓고 갈 때 내가 놔두고 왔어. 지금 뭐 토끼가 거북이에요? 토끼의 간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걸 두고 마치 빈살만이 엄청난 보따리를 풀었고 윤석열이 그것을 보따리를 풀게 만드는데 엄청난 치적을 세운 것처럼 언론에서 떠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인지 제가 오늘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얘기고요. 네 번째 얘기는요. 한동훈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요즘 참 너무너무 설치죠. 눈꼴 시려 죽겠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의 뒷돈 수사를 막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이냐?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라고 떠들었는데요. 참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뒷돈 수사든 뭐든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이고요. 왜 수사를 하지 말라 그러느냐? 검찰이 더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야말로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찰이 썩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다 알고 있듯이 전관예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관특혜 혹은 전관유착, 전현직 검찰 유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검찰이 더 썩었는데 지들이 뭔 수사야? 검찰 니들이 더 썩었어. 자, 뻔뻔스러운 한동훈에게 제가 몇 마디를 좀 해주고 싶어서 마련한 주제입니다. 솔직히 검찰이 안 썩었다면 한동훈 핸드폰부터 까야죠. 니 핸드폰은 왜 안 까냐? 뭐가 구려서 못 까냐? 그리고 한동훈 딸 봉사활동 그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가 오지도 않았는데 다 서명이 돼 있다? 누가 봐도 위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수사는 해야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의 지금 그 입시 비리 의혹이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처형의 입시 비리 의혹도 있어요. 자, 처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불법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합니까? 수사해야죠. 자, 한동훈 지부터 좀 하라 그래요. 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 오늘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로 금요일 밤을 좀 활활 태워보고자 합니다. 불금에 활활 타는 뉴스, 오밤중의 뉴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새끼 바이든 쪽팔린 게 요 얘기, 이게 다 가짜 뉴스라는 윤석열. 참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오늘은 대놓고 MBC를 비방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같으면, 한동훈 같으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다고 책임 묻겠다고 설쳤을 거예요. 한동훈식 화법 그대로 쓰자면 윤석열은 다른 사람 비방하고 가짜 뉴스로 비방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냐? 대통령은 그래도 되냐? 책임 묻겠다! 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수준의 정말 막 나가는 소리를 막 퍼붓고 갔습니다. 그게 오늘 윤석열입니다. 아침부터 MBC는 정말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아, 이 한동훈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딱 윤석열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법이 전형적으로 한동훈 화법과 윤석열의 화법은 닮았어요. 자신이 뭘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잘못한 것인데 대해서 뭐 하나 설명하고 해명하거나 변명하기는커녕 니들이 더 나빠! 니들이 가짜뉴스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억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릴 때 보면은 동네에 그런 친구 하나씩 꼭 있죠. 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런다 혹은 누군가 싸움이 붙었다 라고 하면은 야! 니가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라는 식으로 땡깡 부리는 애가 있죠. 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아니 지가 평소에 늘 잘못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애를 보는 것이 한동훈이고 윤석열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을 닮았더라. 자, 오늘 아침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 이거 선택적 언론관 아니냐? 니 좋은 사람들만 딱 뽑고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헌법 수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MBC를 배제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오늘 윤석열이 한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증거 조작을 해서 재판을 했으면 사법부라는 이유로 문제 삼으면 안 되냐?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귀로 듣는 얘기가 이게 진짜가 맞는지 또는 정말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자, 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리겠네. 이 새끼 쪽팔리겠네. 적어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글쎄. 그래 좋습니다. 전문가도 모른다 쳐요. 그 전문가가 모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 말이 맞는지 MBC 말이 맞는지 증거 있어요? 없잖아. 윤석열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MBC가 거짓말하는지 증거가 없잖아. 전문가들도 구분 못한다며. 그러면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건 내 양심이지. 근데 지가 뭐 그거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그래? 그게 왜 가짜뉴스란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래서 뭐가 가짜뉴스냐? 출입기자 따져 물었습니다.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기정 홍보수석이 기자를 제지하는 와중에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아무 어처구니가 없죠.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자, 백보양보해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소리 전문가, 음성 전문가도 구분을 못한다 칩시다. 대신에 이 새끼니 쪽팔리면이니 이거는 멀쩡한 사실 아닙니까? 지도 인정했잖아. 이 새끼 그 우리 국회 보고 한 얘기라고 우리 민주당 보고 한 얘기라고 지가 그렇게 뻔히 얘기했잖아. 그랬으면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그 뭐가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지가 아무리 구분 못하겠다. 지가 아무리 날리면이라 했다 쳐. 그런데 듣는 사람은 바이든이라고 들었고 그런데 음성 전문가들, 소리 전문가들 잘 모르겠다고 했으면 그거 듣는 사람 마음이잖아. 이렇게 말했니 저렇게 말했니 듣는 사람 마음인 거 아니야. 내 귀에 분명히 바이든이라고 들렸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러면은 지가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든가 그게 아니면은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하든가. 그런데 뭐 자꾸 가짜뉴스라고 어거지를 써.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는 놈 아닙니까? 지가 맞다라는 증거도 없잖아. 참, 사실 그리고 증거 조작으로 뭐 재판을 하면은 어쩌고 하는데 좋습니다. 증거 조작 그거 검찰 특기 아닙니까?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기억 안 납니까?
유서 대필 사건 기억 안 납니까? 한명숙 모의 위증 교사 사건 기억 안 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잡아놓은 유동규의 발언. 유동규의 발언 1년 전 발언과 지금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1년 전에 핸드폰을 버리라 그랬다가 안 버리라 그랬다가 이번에 또 버리라 그랬다가 예, 말이 바뀌어요. 오죽했으면 판사가 물어봅니다. 너 검사하고 딜했냐? 라고. 증거 조작? 그 검찰의 특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그리고요, 법원이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문제 삼으면 안 되느냐? 아니, 정말 웃기는 놈이야, 이것도. 법원은요, 증거를 제출받을 뿐이에요. 조작을 하려면 제출을 하는 놈이 조작을 했겠죠. 법원은 받기만 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면 조작된 증거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작을 했다면 증거를 낸 놈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동훈하고 지금 재판 중인데 한동훈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라면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나무 위키에 올라가 있는 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떡하니 냈습니다. 나무 위키. 아, 웃기네. 이게 무슨 증거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판사 얼굴이 노래지더만요. 네? 자, 그런 증거를 내는 거는 한동훈이 냈죠.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증거 같지도 않은 걸 증거랍시고 꺼집어낸 거 아니야. 판사는 그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를 걸러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증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지는 못하죠. 애시당초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야. 그런데 증거 조작으로 재판이 됐으면은 그 사법부를 비판하면 안 되느냐고? 얘가 지금 도대체 학교를 다녔나 뭘 다녔나? 얘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검사했더니 검사를 뭐 똥구멍으로 했나 진짜. 아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함부로 나대는 것을 보니까 이 언행, 윤석열이 지금 언행, 예, 기억이 딱 나죠? 예. 한동훈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한동훈의 화법은 실은 검사들의 화법이에요. 검사들이 법정에서 어거지 쓰는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들 앞에 놓고 어거지 쓰듯이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을 앞에 놓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남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거다. 아니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 너무너무 법정에서 많이 봤죠. 특히 여러분 정경심 교수님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어떤 행동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검사가 이렇게 해? 예,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표창장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뭐 된다. 뭐 표창장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했다? 그 내용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그 내용 자체 그 표창장을 위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인 측에서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못 만들어진다. 제가 아주경기에 있을 때도 그 얘기 많이 보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법원에서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아니 총장이 발부해 준 적 없대잖아. 그런데 존재하네? 그럼 위조지 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조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즉 검찰이 제출했던 뭐 위조의 방법, 위조 장소 싹 다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증거 조작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이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렇다 치고 다 주고. 자,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KBS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KBS도 이렇게 보도했잖아. 이거 KBS 뉴스로 딱 찍히는 거 이런 거 보시죠, 이렇게. 현장 영상이라고.
KBS하고 MBC하고 방송 시간차 제가 알기로 몇 분밖에 안 나요. 누가 먼저 했느냐? 몇 분인지 몇 초인지 몇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한 순서로 나갔습니다. 근데 MBC만 꼭 집어서 지금 시비를 털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게 악의적이랍니다. 뭐가 도대체 악의적인 걸까요? 자, 이기주 기자가 윤석열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는데 대통령실 당장 얘기 안 하고 있다 2시간 뒤에 이래서 악의적이다 라고 쭉 흘려냈어요. 그러면서 뭐란다?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이게 악의적이대. 음성 전문가가 확인을 못하는 건데 아니 내 귀에 들렸으면은 내 귀에 내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지. 기자가 꼭 반드시 음성 전문가 얘기를 반드시 따라야 돼? 아니에요. 기자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귀에 그렇게 들렸는데 어쩌라고.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뭐.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괄호를 넣어서 미국 의회에 비속을 쓴 것처럼 전 세계로 거짓말 방송을 했다. 이거 1번, 2번 같은 말인데 하나 개수를 늘렸지. 예? 자막 넣어서 방송했다. 자막 넣어서 방송한 걸 전 세계에 퍼뜨렸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게 노골적인 이간질이다. 아니 그럼 입장 표명 요구해야지. 그게 왜 이간질이야? 참네. 예.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회신했는데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아. 왜 안 했어? 했어. 이런 부분을 문제 삼자 같이 판단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 이게 왜 거짓말이야? 음성 전문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성 전문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그랬으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윤석열이 거짓말하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서? 음성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 그 음성 전문가인지 아닌지 솔직히 명확하지 않았죠. 오히려 걔들이 이상한 애들이었지. 예?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애매하고요. 근데 전문가도 모르겠다며. 모르겠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양심껏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악입니까? 그래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또 악이래.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한대. 시사교양,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볼게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비판을 하면 안 돼?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하는 왜 그게 왜 뭐 어때라? 그게 뭐? 이게 뭐 악의적이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끝이 없대. 조국 수호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허위 보도를 하고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샜지. 그럼 안 샜어? 참. 자, 이거 이래서 악의적이래. 예. 자,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죠. 자,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고 이 새끼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MBC만 문제를 삼는다? 그거야말로 악의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거야말로 진짜 악의적인 언론 탄압이잖아요. 말 그대로 선택적 언론 탄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국 집회에 100만 나왔다? 이게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2019년 아닙니까? 100만 나왔잖아. 100만이 나왔는지 1000만이 나왔는지 이게 세봤냐고. 니들도 안 세봤잖아. 근데 100만 나왔다고 한 게 그게 왜 악의적이야? 심지어 2008년 광우병 방송도 괴담이라서 악의적이라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윤석열이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나온 거야 이제. 못돼 처먹은 놈이지. 그딴 식으로 하자면 윤석열 옛날 것도 우리도 다 꺼내야죠. 부산저축은행 거부터 한번 꺼내봅시다. 자,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게 이딴 식입니다. 윤석열하고 하나도 하등의 차이가 없죠. 뭐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놈을 대통령이라고 찍어줬는지 찍어준 사람들이 더 나쁘지 솔직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만 저러느냐? 아닙니다. 윤석열이 저러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같이 따라 뛴다고. 서울고검 기자실이 오늘 갑자기 출입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오늘 그 기자실, 서울고검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끝냈는데 막상 간다고 그러니까 폐쇄해 버렸어요. 문을 막아버렸어. 뒷문을 이용해 주세요. 뒷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막아놓으면 못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고검 기자실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정진상 씨가 기자회견을 못하게 했다고. 자,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죠.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고검 기자실 거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심지어 저도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할 때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건가요? 희한한 일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원래 기자실을 지금까지 검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자실 열어라. 기자실 왜 특정 사한테만 공개하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기자실 운영은 기자단에서 알아서 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는 몰라요 라고 하는데 왜 문은 또 왜 잠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놈들이죠. 이래 놓고도 이 사람들이 과연 참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제가 2011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11년에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시절에 한 겁니다. 자. 이게 불교방송 전 노조위원장 시절이었고요. 옆에 있는 분은 전영신 불교방송 당시 노조위원장이었고, 제가 전 노조위원장인 상태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가, 여기가 어디? 서울고검 기자실입니다. 했잖아, 이렇게 뻔히. 그때까지 다 했다고. 근데 왜 이게 누구나 와서 개방되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곳인데 왜 갑자기 정진상한테는 공개를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정진상이 와가지고 지들한테 불리한 얘기할까봐. 지금까지 정진상이 기자회견을 안 하고 못하고 있어야지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자, 그리고 장용진은 원래 기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진선미 의원, 박범계 의원, 박용진 의원. 이 사람들도 이때 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한 거 보이시죠? 얼굴 다 보이시죠?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곳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한 겁니다. 자, 앞에 맨 앞에 보시죠? 여기 맨 앞에 보시면은 발언대 앞에 단상에 보면 이렇게 앞에 그게 보일 겁니다.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앞에 요걸 딱 보시고, 자, 일단 잠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 앞에 같은 거 딱 보이시죠? 같은 장소인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원래 누구한테나 개방되는 것이 서울고검 기자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 기자실을 막았다?
야, 참, 야, 이거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자, 당장 서울고검 기자단에서, 출입기자단에서 항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감을 표한다. 출입구 봉쇄는 부적절하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검찰에 설명을 요구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중앙지검 기자단 입장 이거 보고 제가 웃었어. 왜 웃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검찰이 기자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됐겠어. 얼마나 가치 없이 행동을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몇 년 전만 해도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요. 문을 걸어 잠궜죠? 기자들이 문을 때려 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했을 거예요. 당연히 했죠. 아니면 기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와서 기자회견 했을 거예요. 난리가 아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이것만 발표하고 말았다고?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기자들을 점점 가치 없이 본다, 가짠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들 빨아주니까 검사들이 기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냐고.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뭐 남 욕할 거 없고 남 탓할 거 없고 검사들 탓할 것도 없어. 자업자득이야. 지금까지 검사들한테 해 살살거리면서 정보 준다고, 검사가 정보 준다고 살살거리면서, 예? 그 알랑방구 끼고 다녔던 그 기자들을 탓해야죠. 그런 놈들 때문에 세상에 기자실 문 앞을 폐쇄, 출입문을 폐쇄하고 상상을 못할 일이지. 이런 행동은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짓입니다. 군사 독재도 안 했던 짓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은 결국에 기자들이 정말 가치 없이 보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기자가 기자다웠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절대 이러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지난 수년간 얼마나 기자들이 검사들한테 얕잡혔으면, 얼마나 가짜않게 보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그 업을 지금부터 받는 걸 겁니다. 자,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 또 열오르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